네, 이거는 보통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즐겨 먹는 아침이고요. 아침에는 저는 좀 이제 많이는 먹되 밥은 잘 안 들어가는 편이라 뭐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시리얼을 자주 먹는 편인데, 이게 이제 물컵이고 제가 먹는 시리얼 그릇이 좀 큽니다. 이거는 사실 밥그릇이라기보다는 잔치국수 비벼 먹는 용도의 그릇인데 여기다가 보통 많이 먹어요. 네, 우유는 보통은 절반? 이게 900ml니까 제 생각엔 한 500, 한 350에서 한 400 정도 넣는 것 같고요. 콤프로스트는 네, 이렇게 쌓아서 먹습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이게 제 아침입니다. 네, 밥을 먹고 나면 늘 운동을 가고요. 운동은 지금은 이제 방학 기간이라서 개강 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면 한 2시간 정도? 한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운동은 웬만하면 매일매일 해주고 있고, 주말은 뭐 웬만하면 쉬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에 뭐 컨디션 너무 좋거나 아니면은 좀 한가하다 싶으면은 한 주 6일 정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하면 한 주 5일 정도 운동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점심입니다. 점심은 이제 원래는 밥을 조금 더 많이 먹는데 오늘은 밥이 얼마 안 남아 있어가지고 얼마 안 먹고, 김치는 웬만하면 저는 먹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인분 정도를 먹어주는데, 이건 이제 목살, 보통 삼겹살보다는 지방이 조금 적기 때문에 저는 목살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닭가슴살을 이런 식으로 섞어 먹기도 하고, 목살만 1.5인분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 닭가슴살로만 1.5인분 정도를 먹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람수로 따지면 한 150g에서 한 200g 정도 먹어주고 있고요.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또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딱 적당한 단백질을 먹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프로틴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이거는 맛있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도 조금 낮은 편이고 단백질도 잘 들어있어서 이거는 맛으로 먹는 편. 그래서 점심은 보통 이제 밥에다가 뭐 김치나 이제 이런 반찬 하나 그리고 고기류 이렇게 해서 저는 먹는 편이에요. 네, 밥을 다 먹고 먹는 간식이고요. 밥 먹고 나면 보통 뭐 과일 먹을 때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받아가지고 저희 엄마가 갖다 줘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빵 같은 거 2개랑 뭐 쿠키인가 뭐 있는데 이런 거 간식을 뭐 마다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챙겨 먹는 건 아닌데 보통 뭐 과일이나 간단하게 먹는 간식까지 뭐 안 먹지는 않고, 대신에 너무 늦게 먹진 않고 보통 점심 때쯤에 먹게 되면 네, 뭐 요 정도 간식은 그냥 같이 먹어요. 간식입니다. 이거 구운 달걀, 구운 계란 3개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거 뭐 흰자 노른자 상관없이 웬만하면 계란은 다 먹어주는 편이고, 보통 한 번에 먹으면 3개 정도? 네, 이렇게 제 이제 하루 식사가 끝이에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몇 끼니 단백질이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그 단백질 양이 엄청 과도한 게 아니고, 고기로 따지면은 뭐 한 1인분에서 한 1.5인분 정도? 아침에도 이제 우유랑 뭐 시리얼로 단백질을 조금 챙겨주기도 했고, 그리고 점심에는 이제 고기로 챙겨줬고, 저녁에는 계란이랑 그리고 간식으로 먹었던 프로틴 그 이제 음료. 네, 그래서 굳이 뭐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는지 따져보면 계란이랑 음료수 하면 한 40에다가 한 50, 거기다가 고기로 먹었던 단백질량 한 20에서 30 정도로 잡으면은 한 하루에 많이 먹으면 80g 정도? 근데 이게 그람수로 따지면 그렇고, 고기로 따지면은 단백질 80g이면 한 4인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4인분이면 한 끼당 대충 한 1인분에서 조금 더 넘게? 그렇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고기를 먹는 정도가 신장에 막 무리를 줄 정도로 단백질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체중이 한 74에서 75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 몸무게 정도의 단백질을 먹는 게 보통 이제 딱 추천드리는 단백질 양이죠.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한 양. 물론 이제 근성장을 위한 단백질이면 조금 더 많이 먹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신장이 하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는 선에서 먹어주는 게 좋으니까 저는 한 체중 정도 일단은 먹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물론 살이 조금 쪄가지고 일부러 줄인 거긴 해요. 근데 그전에는 거의 새끼 내내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시리얼 안 먹고 고기 먹고, 점심에 고기 먹고, 퇴근하고 고기 먹고, 그래서 벌크업이죠. 어떻게 보면 살을 찌우는데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고기 많이 먹는 거.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주되 지방을 조금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방 많이 들어가는 게 뭐 튀김류, 뭐 밀가루, 면류 이런 거는 웬만하면 저거는 피하는 편. 그리고 양념 같은 경우는 고기도 그냥 생으로 구워 먹고, 보통 먹는 음식들이 웬만하면 간은 안 돼 있는데 제가 먹는 양념은 딱 하나, 김치. 김치 양념은 웬만하면 그냥 먹어주는 편이고, 뭐 그 정도 나트륨은 먹어야 살죠. 그래서 양념은 소스 양념류는 보통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 김치로만 먹고, 나머지는 다 그냥 완전 저염으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이나 뭐 찌개류는 평소에도 원래 잘 안 먹던 편이어서, 그래가지고 뭐 정리해드리면 그전이랑 제 입장에서는 식단을 크게 뭐 바꾸고 그런 건 아닌데, 살을 찌우면서 저는 이제 고기를 좀 많이 먹었던 편이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그전보다 많이 넣어줬던 편인데 되게 신기하게도 근육량도 잘 오르고, 그리고 지방량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되게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이제 벌크업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드리는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 단백질 양이 적당할까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들어서 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의 많은 단백질 양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중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드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몸무게가 100kg면 하루에 단백질을 한 150g 정도 먹으면 많이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하루에 뭐 자기 체중 정도의 단백질을 먹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트륨 조금 제한하고 단백질 너무 과도하게 먹는 것만 조금 피해 주시면 뭐 살아가는 데는 지장은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가 지금 수술한 지 이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8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느끼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 신장이 하나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인데, 첫 번째는 근육을 정말 많이 썼을 때 그 몰려드는 피곤함이 전보다 좀 강해요. 예를 들면 운동을 2시간 할 땐 괜찮아요. 근데 운동을 제가 한 3시간 반쯤? 3시간 반에서 4시간쯤 운동을 하고 나니까 몸이 그냥 그냥 완전 셧다운 되는 느낌? 그전에는 3시간 반, 4시간, 그러니까 운동을 진짜 많이 했을 때도 이 정도까지 피곤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입장에선 2시간까지는 그냥 뭐 똑같습니다. 2시간 운동한다고 해서 뭐 생활에 지장이 생기진 않는데, 운동을 진짜 미치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했을 때, 그러니까 무리하게 했을 때 밀려드는 피곤함이 그전보단 좀 많이 좀 무겁게 다가와요. 물론 이제 제 기준에서. 그래서 제 기준에서 3시간 반쯤에서 4시간 운동하면 원래 당연히 피곤한 거긴 한데 그거보다 더 많이 피곤하다. 그래서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운동이 굳이 뭐 피곤함에 막 크게 그러니까 운동이 뭐 저희 피곤함에 크게 기여를 하진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오늘 좀 그러네라는 느낌이 드는 거라서. 네, 그래서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리고 혹은 이제 운동을 좀 오래 하시는 헬창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부작용 맞는데 술을 먹어도 안 취합니다. 이게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수술하기 전에는 술을 먹었을 때 술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고 조금씩 취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흡수를 해서 취하는 느낌이라기보다 안 취하기도 안 취하는데 왜 안 취하지 하고 조금 더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그럼 먹고 났을 때 몸이 이거를 그냥 머금고 있다가 그냥 내려보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지 신장이 하나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저는 술을 자주 먹는 편도 아니고 1년에 뭐
한 뭐 5번, 6번 안 먹나? 보통 한 달, 2달에 한 번 정도 먹는 정도거든요. 근데 술을 먹을 때 안 취하는 것도 안 취하는 건데 흡수가 돼서 뭔가 몸이 받아들인다기보다 그대로 먹으면 그걸 그냥 머금고 있다가 그게 그대로 그냥 멀미로 나가거나 응가로 그냥 내려가 버리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취하는 것 같은 장점은 있는데 몸이 아예 술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술을 먹는다고 저는 토를 했던 편은 아닌데 그냥 먹으니까 이걸 머금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됐을 때 그냥 멀미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응가로 그냥 막 다 나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술을 좀 몸이 잘 못 받아들이게 됐다 정도로 네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생활하는데 뭐 술 많이 먹고 그리고 뭐 운동 괴랄하게 많이 하는 거 아니면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뭐 수술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술하신 분들 모두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저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4개월 좀 지났을 때부터는 뭐 똑같았던 것 같은데 정말 수술을 내가 했었나라는 그 생각이 제 몸에 있는 흉터를 볼 때 아니면 진짜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정도로 그냥 후유증 없이 잘 진행되는 수술이고 남은 인생을 물론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나이가 조금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뭐 떼기 전후가 뭐 크게 다르진 않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수술하고 나서 열심히 먹고 살도 찌우고 그 정도 찌워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윤제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